여러분 혹시 아르바이트 해보신 적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구하면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들어오죠? 맞아요, 월급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당연하죠, 인생은 돈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분명 일당이 5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 통장에 꽂힌 돈은 4만 7천 원이에요. 아니 근데 3천 원은 도대체 누가 떼어간 걸까요? 안녕하세요. 지식의 지도를 만드는 7분 이감TV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5만원 중에서 3천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정답은 바로 세금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내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떼어가는 세금이 어디 있냐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세금을 원천징수세라고 하죠. 원천징수 제도란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나 세금을 걷어가는 과세관청이 아무 짓도 안 했는데도 자동으로 확정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벌게 되는 돈인 근로소득에 매겨지는 근로소득세가 있죠. 이런 세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월급을 지급받았을 때 자동으로 확정이 되고 그 월급이 내 손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회사에 의해서 알아서 국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회사가 알아서 미리 떼어서 국가에 넘겨주는 셈이죠.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25일에 내가 월급을 받았다면 회사는 나 대신에 2020년 12월 10일까지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액은 소득 금액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확정이 되는데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고 이를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까먹고 근로소득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에서 그냥 넘어갈까요? 뭐 바쁘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그럴 리가 없죠. 바로 납세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내야 할 세금을 안 냈으니까 빨리 내라는 통보인 거죠. 우리나라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러한 납세 고지는 국가가 갖는 징수권, 그러니까 결정된 세금에 대해서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이런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이 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납세 고지를 부과권의 행사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먼저 징수권은 결정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00만 원이 세금이라면 100만 원을 거둘 수 있는 권리죠. 하지만 부과권은 세금의 액수를 결정해서 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이다 라고 정할 수 있는 권리인 거죠. 그런데 납세고지에 대해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징수권의 행사, 즉 징수처분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부과권의 행사, 즉 부과처분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둘 다 된다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냐고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징수권과 부과권은 본질적으로 다른 권리이기 때문이죠. 먼저 징수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과권은 특정한 상대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와는 아무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고지를 징수처분으로 볼 경우에는요, 납세고지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징수권처럼 이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 착오로 인해서 회사에서 근로소득세를 정신없어서 까먹고 안 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최대 5년 안에 징수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버리면 다시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징수권의 행사 방법으로는 독촉, 압류, 납세 고지 등이 있습니다. 국가가 온갖 독촉을 다 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못 걷었어요. 그러면 그냥 그 징수권을 소멸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납세고지를 부과처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납세고지는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습니다. 용어가 낯선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제척이라는 거는 배척한다 정도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간에 배척한다 라는 뜻이니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걸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소멸시효랑 본질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다만 부과권과 같은 형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일 뿐이죠. 현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간은 7년, 그 이외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을 때는 10년으로 제척기간이 정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이나 어쨌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라는 측면에서는 5년이냐 뭐 7년이냐 10년이냐 뭐 그런 차이가 있긴 하지만 딱히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어 보이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소멸시효는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납세고지를 부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했다고, 그러니까 부가처분을 했다고 뭐 제척기간이 중단되거나 뭐 사라지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납세고지를 징수처분으로 볼 경우에는 납세고지를 하면,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중단이 된다는 거는 권리기간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의 납부기한이 지났을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소멸시효의 완성은 뒤로 늦춰지게 되죠. 조금 막 숫자 가지고 기간이 헷갈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회사가 2010년 1월 1일에 직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였다면 이때 자동적으로 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럼 이제 법적으로 다음 달 10일인 2010년 2월 10일이 법정 납부 기한이 되죠. 그래서 2월 11일 0시가 땡 되면은 그때부터 국가는 너 세금 안 냈네 하면서 납세고지를 회사에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부가처분이라고 본다면은 법정 납부 기간의 다음 날부터 7년 후인 딱 2017년 2월 10일까지가 납세고지가 가능한 시간적 한계가 되는 거죠. 이때 제척기간이 만료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부가처분이 아니라 징수처분으로 보게 되면은 소멸시효는 5년까지니까 2015년 2월 10일까지 납세고지가 가능합니다. 그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세관청이 2012년 3월 10일에 납세고지를 해서 너 2012년 4월 10일까지 이거 세금 안 낸 거 내 라고 고지를 하죠. 이거를 징수처분이라고 본다면은 이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다시 초기화됩니다. 자, 따라서 2012년 4월 11일 0시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어서 2017년 4월 11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거죠. 즉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척기간이 이런 식으로 중단되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2017년 2월 10일에 딱 만료가 되는 거죠. 벌써 헷갈리죠? 그러니까 부가처분으로 보면은 납세고지는 2017년 2월 10일까지만 가능하고, 징수처분으로 보면은 납세고지가 중간에 이루어졌다면은 2017년 4월 10일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세금도 뭐 내가 걷어달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알아서 걷어가면서 정말 번거롭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애초에 납세고지를 징수처분으로만 봐야 하지 부가처분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그러니까 시행령의 표현이 달리 해석돼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천징수 제도의 경우 애초부터 자동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사안인 만큼 그거는 징수의 대상이지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하는 부과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은 원천징수제도와 그와 수반된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알찬 지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지금까지 수민쌤이었습니다.